아, 아, 내가 고전 씨가 안 나눠준 팀이 있더라고. 나중에 유튜브 올리면은 하단에 올려놓을게. 그 자료도.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것도 보러 갑시다. 뚜둥. 머시로 많이 열려있지. 자, 그죠. 이거를 내가 안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죠. 500년 도읍지를 가봅시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22. 어떻게 하는 거야? 도로로로. 얘는 잘 못하겠어. 페이지 관리. 22. 네. 따단.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는 조선이 들어섰고, 이제 고려 말에, 좀 고려 말에 삼은이라고 있습니다. 삼은. 야은, 숨어 산다고 야은, 길제. 목은 이색. 저번에 배웠죠? 목은 이색. 그리고 포은, 여러분도 아는 사람 나왔습니다. 정몽주. 고려를 떠받치던 삼은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야은 길제입니다. 그러나 고려는 망하고 조선은 들어섰죠. 그래서 이게 회고적 성격하는 그 회고,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가의 아주 절창으로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원천석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 태종 이방원의 선생님, 눈맞아 휘어진 데를 니라속 굽타던코 하던 그 작가입니다. 여전히 조선 초다, 그죠? 500년도 없지, 개성이죠.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필막 마람필 타고 돌아 들어가니 산천 자연입니다. 부정적이라고 세모를 한 게 아니야. 그건 자연이라고. 의구, 옛 구자, 친구할 때 구자입니다. 의지할 의자, 옛날을 의지하다, 그대로이다 이런 말이죠. 산천은 옛날 그대로인데 인걸, 사람은 간데 없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뭐 하고 있습니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면은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은 늘 변하잖아.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정서가 드러납니다. 어이, 잠깐만, 선생님 핸드폰이 울리네. 잠시만. 알람이 알람이 왜 울렸을까요?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다? 그러면 인생무상, 허무감, 무조건입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무조건 나옵니다. 어즈버 이게 감탄사. 종장 첫 구절의 세 글자죠. 감탄사 나왔습니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우리 배웠던 거죠. 태평연월. 연기 연자 저녁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면은 태평성대라고 했죠. 태평성대가 다 꾸미련가 하노라. 마지막에는 영탐법. 이렇게 나라가 망한 뒤에 슬퍼하는 거를 갔더니 보리만 자라고 있더라. 보리맥 수지탄. 보리만 자라고 있더라. 맥수지탄. 이리 가리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려의 옛 도읍지, 개성. 의구는 뭡니까? 옛날을 의지하다. 옛 그대로인데, 산천은 그대로인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산천의 속성은 무한하죠. 영원한 자연. 산천과 반대되는 것, 사람인걸. 비슷한 문장이나 구절을 짝지어 강조하는 표현 기법은 대꾸법. 형식으로는 대꾸법이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가 없다. 이렇게.
형식이 대칭되는 거는 대꾸법, 내용은 대조죠. 그래서 대꾸와 대조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과 형식의 차이입니다. 자, 위에 표현 기법에 쓰인 구들을 찾고 각각의 대꾸, 대조를 이루는 그죠? 시어들을 알맞게 찾아봅시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간대가 없다. 산천과 인걸 대조되고 있습니다. 얘는 의구하고 얘는 간대가 없네. 이런 표현 기법들을 사용하여 화자가 말하고 싶었던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통해서 인생 무상, 고려 멸망의 슬픔 강조. 그렇게 잘 나가면 뭐해?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어즈버의 역할은 시상을 전환하고 선경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후정으로 가는 거죠. 태평년으로는 태평성대, 고려가 융성했던 시절 태평성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거, 꿈이련가 하노라, 인생 무상, 무상감. 이 시조는 길제가 조선이 개국한 후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방문했을 때 느낀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개성은 500년 가까이 고려의 수도 역할을 했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으나 번창했던 흔적은 개성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고려에 남아있는 신하 유신인 길제는 옛 도읍지를 돌아보며 비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고려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말을 타고 다녔을 거리를 혼자 말을 타고 거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필마로 홀로 옛 도읍지를 돌아보는 길제의 외로운 신세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돌아보니 자연은 그대로인데 고려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고. 이제는 고려의 백성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 되어 있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봤던 길제에게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과 사라져버린 것에서 인생 무상감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인걸은 간대가 없다면서 삶의 허무함, 허망감을 토로한 것이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운에 있으니, 많을 때 고려 왕조 그 무덤이 있던 데랍니다. 가을 풀밖에 없더라. 역시 회고가 주제 똑같죠? 맥수지탄입니다. 맥수지탄. 500년 왕업 고려 왕조죠. 시조인데 아직 조선 왕조 500년 안 나왔어. 조선 왕조에서 500년 나온다? 그건 고려 왕조 500년을 뜻합니다. 그럼 무조건 주제가 이렇게 가는 거죠. 500년이란 글자 또는 반천년, 500년이죠. 반천년, 500년 이렇게 가면은 주제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죠. 목동이 부는 피리 적자, 피리에 붙여시니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제 목동이 피리만 불고 있습니다. 붙여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객 시적 화자죠.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좀 띄어쓰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조의 공간적 배경 역시 개성. 그죠? 추척, 가을 풀밖에 없더라. 맥수지탄. 사와 같이 표현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많을 때도 가을 풀밖에 없네. 맥수지탄. 쇠락한 망한 고려 왕조. 가을 풀, 죽은 시던 풀이잖아.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 모처럼 표현해서 500년 왕업이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에 있더라. 피리 소리나 남아있다. 고려 왕조 쫄딱 망했죠. 석양은 임금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여기서는 나라가 망하고 있죠. 또 다른 의미는 고려 왕조의 몰락. 석양처럼 해가 지고 있다고도 되지만은 저렇게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것 중의적 표현. 시적 화자가 손님 객자 쓰고 있습니다. 눈물겨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고려 왕조의 몰락 때문에 슬펐습니다. 이런 걸 대놓고 몇 번째 나오고 있죠? 맥수지탄. 피리 소리 때문에 청각적, 석양 때문에 시각적, 가을 풀풀이로다 시각적, 추초, 석양 그렇죠. 청각은 목동이 부는 피리의 목적. 이 시조 전체에 드러나는 정서는 나라 망한 데 느끼는 슬픔, 애상적. 나왔다 맥수지탄 빼어날 숫자죠. 보리만 쭉쭉 자라고 있더라. 빼어날 숫자, 보리맥자, 보리맥 빼어날 수.
이슈는 개경의 궁궐터를 돌아보며 만국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초장의 추초와 중장의 목적은 시각, 청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옛날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뛰어나다 그죠? 화자의 무상감과 만국의 슬픔을 표현하는 시여이다. 종장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시각적 배경인과 동시에 고려 왕조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중의적 표현이다. 피리 소리를 들으면 눈물 짓는 객은 바로 화자, 바로 자신. 그죠? 객. 보통 고전문학 작품에서 객이라면은 시적 화자 아니면 시적 대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적객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귀양 가다란 뜻입니다. 귀양 온 사람, 보통 시적 화자죠. 적객. 그리고 귀양지는 적소라고 합니다. 장소할 때 장소, 귀양 가는 장소, 적소, 적객. 으차. 그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은 하늘나라 신선이 내려오잖아. 그럼 적강, 내릴 강자까지 있습니다. 적강 모티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이 귀양 가는 적자가 나올 겁니다. 저 한 임금을 섬기고자 했던 충성심과 500년 동안 이루어져온 고려 왕업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더라. 중의적 표현,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이다.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중의적 표현은 문학의 예술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평시죠. 서정시 나왔죠.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적. 둘 다 회고적입니다. 둘 다 평시적고 고려의 옛도 없지. 똑같죠? 만월 때. 만국의 한과 인생무상 주제 똑같습니다. 인생무상이나 무상감이나 그죠? 만국이나 고려 왕조의 몰락이나 똑같죠? 여기서는 특이한 게 대구법, 영탄법 똑같습니다. 영탄법은 여기서는 중의법이 특이했다 그죠? 그리고 시각, 청각이 좀 특이했고 인생 무상의 정서를 표현하더라.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하세요. 가의 작가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은거 그래서 야은 길자할 때 이 수물 은자를 씁니다. 수물 은자 어찌 쓰더라? 기억이 나네. 수물 은자 은닉 할 때 은자입니다. 은거 거주지할 때 거자입니다. 고향에 은거하다가 영화로웠던 고려 옛도 없지 개성을 찾게 된다. 개성을 돌아다 보면 고려 충신들이 사라진 현실의 안타까움과 유한한 삶이 정해져 있는 인간사에서 오는 무상감들이 느끼게 되고 작가는 이러한 감회를 한 편의 시조로 담았다. 별다른 거 없다 그죠? 500년 도읍지는 단절된 고려 왕조의 시간과 공간을 표현했다. 오케이. 만국의 안타까움.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안 흘러가죠.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안 되죠. 필마, 벼슬을 그만둘 채 고려 도읍지를 돌아보는 화자의 처지, 말한필, 조금 이상합니다. 혼자 가니까, 벼슬아치였으면 수행원들이 있을 건데, 그치?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고려의 옛 인걸들은 찾을 수 없다는 상황이 화자에게 무상감을 느끼게 합니다. 태평성대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로 옛 고려 왕조를 되찾겠다는 의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의지 없죠. 그냥 현실의 안타까움, 슬픔만 느끼고 있습니다. 꿈이 령가하노라는 고려 왕조의 영화가 부질없는 꿈처럼 덧없이 사라진 데서 오는 화자의 고뇌를 담고 있는 표현이군. 네, 맥수지탄. 가에 대한 설명. 과거와 비교 5. 현재 위태로운 상황. 지난날 회고가 맞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맞습니다. 그것에 따른 무상감, 인과관계도 맞죠? 인과관계가 나올 때는 인과관계가 맞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인과 바꾸기 하니까 정답 2번. 3번은 왜?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 없습니다. 공간이동, 시상을 전개하여 내적 갈등이 해소됩니까? 고려왕조가 돌아와? 안 돌아오지. 추상적인 정서를 사물로 형상화한다? 없죠. 슬픔이 뭐 물처럼 자란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 부재하는 대상, 고려 왕조, 재회를 소망, 희망 없습니다. 대조는 나만 있었나? 그죠? 가만 있었나? 나만 있었나? 보죠. 가만 있었다. 그죠? 자연과
인거래 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처상 변합니까? 아니요. 계속 슬픕니다. 특정 공간, 고려 왕조 개성, 화자가 느끼는 정서. 정답 4번. 청각은 나만 있죠. 나의 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적 화자죠. 화자가 처지와 상반된 존재 아니죠. 화자 자신을 객관한 다른 사람의 것처럼 표현한 것 요거죠. 벌써 끝이야? 그렇다 치고. 그리고 쌤이 내일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우리 그 수업 중에 해야 될 고전 시가 진도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나? 아, 비문학도 안 했죠. 비문학 과제 풀이도 안 했었네. 지난주 비문학 과제 풀이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밑에 보면은 고전 시가 자료 못 받은 학생들, 토요일 7시 반 학생들, 6시 반 학생들 올려놓을게. 따라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음, 음, 음.